안녕하세요. 그리는 아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인체를 그리는 게 어렵고 고민인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그림을 이제 시작하는 초보분들도 잘못된 곳 없이 인체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방법과 원리를 바로 알려드릴 텐데요. 이런 그림 노하우와 정보, 이야기를 매주 올릴 예정이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림 초보가 어떻게 인체를 쉽게 그릴 수 있을지 궁금할 텐데요. 바로 클립 스튜디오의 3D 데생 모형을 활용하는 거예요. 보통 인체를 그릴 때 참고하는 사진, 그림이나 인체 모형 인형과는 다르게 이 3D 데생 모형은 내가 그리는 캔버스 바로 위에 있으니까 더 쉽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크기나 자세로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해서 활용이 가능한데요.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천천히 보면서 따라해 보세요. 우선 클립 스튜디오를 켜고 심플 모드로 실행할게요. 심플 모드에서는 좀 더 간단한 인터페이스로 쉽게 클립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오른쪽 위에 그림 표시를 눌러주세요. 모든 소재에서 아래로 내리다 보면 3D 소재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남자와 여자의 3D 모형이 있는데요. 클릭하면 3D 모형이 생성되면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성별, 키, 등신비 등 구체적인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앞서 3D 소재에서 남녀 구분이 있었지만 그와 상관없이 여기서 다시 성별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제 키와 등신비를 설정해 볼게요. 저는 여성을 그려볼 거고요. 성별을 여자로 바꿔주고 키는 160 초반 정도, 그리고 만화적인 표현을 해볼 것이기 때문에 6등신으로 설정해 볼게요. 이제 포즈 에셋과 핸드 에셋을 적용해 볼 건데요. 포즈 에셋을 적용하면 로드된 데생 모양의 포즈가 바뀌게 돼요. 수십 가지의 포즈로 활용할 수 있고요. 저는 이 자세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특히 손이 그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뒷짐을 진다던가 주머니에 넣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손을 안 보이게 그리기도 하고요. 이 핸드 에셋을 적용하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프리셋을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한 대부분의 손동작을 확인하고 그릴 수 있어요. 데생 모형은 자유롭게 크기와 방향을 변경할 수 있어요. 태블릿이라면 한 손가락으로 드래그하면 방향 전환이 되고요. 두 손가락으로는 확대와 이동이 됩니다. 마우스를 사용하신다면 왼쪽 클릭, 드래그는 방향 전환, 오른쪽 클릭 드래그는 확대 축소, 휠 클릭 드래그는 위치 이동이 되고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과 크기로 맞춰 줄게요. 그리고 왼쪽에 빛 버튼을 클릭하고 화면을 드래그하면 광원의 방향과 세기도 조절이 가능해요. 이 광원 조절은 전반적인 명암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3D 데생 모형을 편집하려면 해당 레이어를 선택하고 3D 레이어를 편집을 선택해주면 크기, 방향 등 불러올 때 선택한 옵션을 다시 수정할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3D 데생 인형을 레이어로 깔고 투명도를 조절해주세요. 한 20% 정도로 조절을 했고요. 그 위에 새 레이어를 만들고 밑그림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외곽을 따라 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어울리는 눈, 코, 입을 그려줍니다. 머리도 그려주도록 할게요. 너무 인체 모형의 라인을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그림이 되도록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은 두상에 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볼륨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더 크게 머리 위에 머리카락이 얹어 있는 느낌을 생각하면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옷을 그려주고요. 인형 옷 입히기? 옷 그려주기를 하는 기분도 들어요. 여러분, 인체를 그리는 게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네, 많이 안 그려봐서 그래요. 얼굴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그리다 보니 연습이 되는데 몸은 얼굴보다 그리는 매력이 덜 느껴지기 때문에 게다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 얼굴보다 적은 빈도로 그리게 돼요. 그렇다면 많이 그리지 않아서 잘 못 그린다는 건 어떤 거냐면 머릿속에서 꺼낼 게 없는 상태예요. 구구단을 예로 들어볼게요.
곱셈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과 구구단을 하고 곱셈 문제를 푸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거든요. 곱셈의 원리만 이해한 상태에서 9 곱하기 9를 계산하려면 9를 9번 더해야 되지만요. 구구단을 외우고 있으면 바로 8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거든요. 수학이든 그림이든 결과물이 나오려면 머리와 몸에 각인되고 숙지된 정보들이 필요해요. 그림을 그리는 것은 손으로 정보를 출력하는 거죠. 그리는 화면에 그 정보가 이미 나타나 있으니까 정말 쉽게 그릴 수 있겠죠. 이거 그냥 따라 그리기 트레이싱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트레이싱과 따라 그리기가 어느 정도 맞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여러분의 그림 실력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림은 정보를 손으로 출력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정보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인체의 구조와 자세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출력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 숫자, 한글, 영어 이런 거 처음 배울 때 옅은 회색으로 프린팅된 글자나 숫자 공책 위에 따라쓰기 한 거 기억나시나요? 3D 대생 인체의 모형은 그림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밑그림으로써 인체의 정보를 보고 그리다 보면 머릿속에 정보가 남고 점차 이런 구도와 모습, 형태를 떠올려서 그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3D 인체 대생 모형은 장점이 있는데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사진을 참고해도 명암으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나 사진에서 잘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상해서 그려야 되는데 초보의 경우에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옷에 가려진 몸의 형태를 인지하는 것도 어렵고요. 근데 거꾸로 이제 인체의 형태를 온전히 보고 그 위에 옷을 그리니까 인체 구조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그 위에 옷의 형태를 연습하게 되거든요. 이게 그림 실력이 느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네, 이제 완성됐습니다. 3D 대생 모형 덕분에 저도 자주 그려보지 않았던 인체 구도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그릴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그림과 관련된 도움되는 영상을 매주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